날씨가 좀 더워도 오늘 나온 것처럼 지금 장비 다 입고 있거든요. 강박처럼 이렇게 조금 불안하게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오는 경향이 전 좀 있어요. 근데 강박 이런 증상이 좀 재밌는 게, 예전에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조금 그렇게 부지런한 친구는 아니었거든요. 약간 좀 게으르고 이렇게 게임 같이 하면은 갑자기 막 화를 어마어마하게 내기도 하고, 그래서 좀 특이한 친구였는데, 그 친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운동을 하기를 시작했어요. 헬스. 근데 이 식단 관리랑 이 운동하는 이 스케줄 관리하는 걸 진짜 철저하게 잘 지키더라고요. 자기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사실 좀 되게 신기했었거든요. 게으르고 이랬던 친구가 이런 자기 관리, 자기 절제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었는데, 그 친구가 한번 지나가는 말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이렇게 좀 헬스에 몰두하고 이제 식단 관리를 이렇게 병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외부 자기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 조절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, 이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내 운동 스케줄, 내 헬스, 뭐 내 식단 이런 거를 조절하는 거다라고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, 그 당시에 저는 뭐 정신과, 지금처럼 이렇게 정신과 의사도 아니었고,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넘겼던 적이 기억이 나요. 근데 이 강박이라는 게 정말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. 그 친구도 당연히 뭐 인터넷에서 그런 이제 심리학 이론이나 뭐 정신과 이론 이런 걸 찾아본 다음에 한 이야기였겠지만, 사실은 이 강박이라는 게, 이 강박증이라고 뭐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이 자기만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. 특히 이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죠. 옛날에 농구 선수 레이 알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, 그 자기만의 루틴을 끝난 다음에 뭐 샤워, 사우나, 뭐 준비 운동 이런 거를 모든 경기마다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양말을 신을 때도 딱 왼쪽이랑 오른쪽이 딱 맞게,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불안한 거죠. 강박증이라는 게 보면은 삶이라는 게 되게 불확실하잖아요. 내 컨트롤 밖에 있는 것도 어마무지하게 많고, 이게 어렸을 때는 그런 거를 잘 못 느껴요. 이제 꼬마 애기였을 때는 이제 커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, 내 능력의 한계가 아직 체감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시기죠. 특히 갓난아기 때는 더욱 그렇고, 이제 근데 이제 크면 클수록 이 현실이라는 벽을 마주하게 되잖아요. 내 맘대로 되는 것도 별로 없고, 내 미래도 되게 불확실하고, 내게 이 컨트롤 밖에 있는 것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. 근데 이게 되게 불안하거든요. 내 운명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그 개념이, 이 넓고 무서운 세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불안하고 무섭죠. 강박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삶의 일부만 딱 분리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내가
어떻게 보면은 컨트롤을 좀 하는 거죠. 그 부분이 이제 내 집안 방 정리가 될 수도 있고, 내 몸에 대한 뭐 손을 씻는 행동일 수도 있고. 그래서 강박적 사고들을 보면은 좀 마술적인 미신 같은 그런 부분이 분명 있어요. 이렇게 내가 이걸 하면은 뭐가 이렇게 될 것이다.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 어렸을 때 조금 그랬던 부분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걷다 보면은 뭐 같은 색 타일을 밟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같은 색 타일만 밟고 다녔다거나 그런 적도 있고, 직접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.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뭐 몇 초 안에 쉬지 않고 뛰어가서 저기를 만지면 뭐 하버드 대학을 갈 거다, 예를 들면. 그때는 막 공부에 대한 부담이 좀 컸을 때니까.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내 운명을 모르잖아요. 내가 조정할 수가 없고.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나만의 미신, 나만의 의식으로 바꿔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거를 만드는 거죠. 이 행동을 함으로써 불확실한 내 운명을 내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. 그래서 이제 강박증이 심한 경우를 보면은 이 외부적으로 되게 불확실한 환경에 놓여 있다거나, 그게 뭐 인생이 안 풀리는 걸 수도 있고, 아니면 겉으로 좋은 직장이든 뭐든 간에 되게 뭔가 앞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,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이 강박증이라는 건 꼭 뭐 정신과에 올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이 현실을 감당 가능한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로 이 현실이라는 게 생각해보면은 되게 무섭잖아요.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의 목표는 뭐고, 이 지구에는 나는 왜 태어났고, 거기다가 나의 이 몸은 뭐 언제 뭐 아플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, 이 죽음이라는 게 뭔지, 사실 이런 고민들이 유일하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민인데,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고통이 생겨나죠. 저도 어렸을 때는 인간이 이렇게 동물들처럼 단순하게 그냥 본능적으로만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면 이런 고민도 없고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불안해요. 두렵고. 그래서 생각을 안 하죠. 가끔씩 자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 삶의 공포가 엄습해 올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. 갑자기 막 삶의 의미란 뭔가, 내가 지금 이 지구라는 데서 뭘 하고 있는 건가, 이런 뜬금없이. 근데 그런 고민들을 뜬금없이 찾아온다기보다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. 왜냐면 그런 생각들이 답이 없잖아요. 인간이란 뭔가,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, 인간이.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게 되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다 보니까 그런 인간 삶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죠.
그래서 사실 이 그런 모든 거를 잊을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. 이야기가 나온 게 왜 나왔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그 장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. 저도 이 장비에 있어서만큼은 좀 이런 강박적인 사고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이 오토바이가 되게 좋지만 저도 이 안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오토바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, 그걸로 인한 장비를 이렇게 강박적으로 챙겨 입는 부분이 사실은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. 장비를 이제 강박적으로 챙겨 입는 게. 근데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모든 장비를 입나.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.